혼자 이러고 놀아요,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그래서 비웃음을 많이 사지만 굴하지 않아요. 뭐 내가 즐거워서 한다는데 뭐. 예. 자, 혹시 나중에 우리 강의를 구글 클래스룸에서 들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할 필요 없다. 에? 자, 그냥 들으면 된다. 에? 자,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도 앞에서 선생님 설명했다시피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주무시는 학생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요렇게라면 되게 성의 없네. 이 과거잖아요. 이게 현재라 그랬으니까.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이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냥 과거 어느 시점부터 미래 어느 시점까지가 이제 미래 완료거든. 근데 이거 뭐 책에 따라서는요. 현재부터 미래까지도 미래 완료라고 보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대부분 미래 완료는 과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 완료는 뭐냐면 과거가 있고 더 과거가 있겠죠. 그렇죠?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이야기를 과거 완료로 하는데 말하자면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사실은 과거에 더 가까운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완료고 과거 한때 내가 그랬어. 내가 초딩 때 말이지. 이건 과거 완료입니다. 초딩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나 킹카였어.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늘 뻥을 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장 이건 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문장 바로 보면요. Our little friends, 우리 작은 친구들은 끝냈다. 머릿속에 이걸 그려야 돼. 이걸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는 이렇게 과거 한때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흐름 시제다 그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이 그 이야기 방금 빠뜨렸네요. 대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죠. 어떤 기준 시점보다 과거라는 기준 시점보다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과거 완료를 쓰죠. 대과거라는 것은 개념적인 거고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건지 흐름 시제인지 아니면 앞선 시제 즉 대과거 시제인지는 보시면 되죠. when she got up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라는 과거 시점이 하나 있죠.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작은 친구들이 그 슈즈 신발을 끝냈다가 뭐고 아무 데서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문장을 막 끌어왔네. 교과서 문장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교과서 지원이 맞지? 아님 말고 미안해요. 아님 말고지 뭐. 어쨌든 이게 과거 기준 시점이고 그 이전에 일어났을 때 이미 그 이전에 신발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과거 시제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베트남 방문했을 때까지 이 베트남 방문 시점이 이 시점이구나. 그러면 그 이전 한때 동안에는 뭐 이때는 쭉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요 그림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과거 완료는 그냥 후루룩 쩝쩝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그림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도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거는요, 참 의미 없는데요. 이건 그냥 뭐 경험이라는 것은 never이나 ever 같은 거 들어가면 경험이고, 그 다음에 계속이라는 것은 모르겠고, 완료는 just 같은 거 들어가면 완료고요. 결과라는 거는 뭐 했다, 그래서 없다 이런 건데 참 의미 없어요. 물론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 여러분 이거 구별할 줄 알죠? 구별을 하죠. 네, 구별하시면 돼요. 구별하시면 되고 이론은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설명 좀 할까? 정말 설명 안 하면 무식해 보일 거 아니야. 설명 좀 하죠 뭐.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네요.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보통 우리가 부사로 나누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면 대충 이래요.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게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완료라는 게 과거의 어떤 일이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향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용법이 생기는 거죠.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일정 시점에서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를 아는 거야. 이 결과 아니다. 끝났는지 아니면 끝나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완료라 그래요.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 몰라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과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일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건 아는데 결과는 몰라. 이걸 뭐라 그래요? 경험이라 그래요. 이거는 과거에 더 치중되어 있는 거죠. 이건 현재 치중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부터 그 뒤에까지도 A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게 계속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A라는 일이 생겼는데 A라는 일 때문에 B라는 일이 새로 생겨서 진행되는 것.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계속이고 이게 결과예요. 즉 내가 숙제를 시작했어. 근데 방금 숙제를 끝냈어. 완료. 내가 옛날에 걔 집에 가본 적이 있어. 이 사이에 가본 적이 있어. 지금은 몰라. 경험. 내가 영어 공부를 했어. 앞으로도 쭉 할 것 같아. 영어 공부. 그러면 계속.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갑이 없어. 잃어버린 것과 없다는 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녀가 나를 떠났어. 그래서 그녀가 지금 여기 없어. 이게 결과라고.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봐라. 선생님이 되게 뭐 있어 본 척 하면서 설명했잖아. 근데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문장 보면. 애매모호하다고.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는 절대로 용법을 묻지 않아요. 뭐 부사 가지고 그건 중등부에서 끝나는 거죠. 상식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 중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사 보고 구분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죠. 선생님 부사 좀 적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동생한테 부탁하십시오. 난 몰라요. 오케이? 됐죠? 아, 지은이 바뀌었구나. 오케이? 네. 우리 지은이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알았으니까 빨리 합시다. 이렇게. 네. 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마이크가 떠나버렸죠? 내가 그에게, 여기서는 보니까 내가 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미 떠나버렸다니까 기준 시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뭐냐면 대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요거만 딱 보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마이크는 현재 이곳에 없다라는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아마 처음 들어본 설명일 것 같은데요. 완료의 용법에 대한 이론은요. 대충 이래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 한 문장에 두 가지 과거일이 나올 때 두 동작이 거의 동시에 또는 시간차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before나 after 등이 함께 쓰여 쓸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과거 완료 대신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다인데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과거 완료 대신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다. 나도 이런 줄 알았지. 막 쓰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 완료도 과거에 가깝고 과거 완료도 과거에 가깝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현재 완료랑 현재 중에서 어느 게 더 과거 쪽에 가까울까 질문하면 답이 뭔가요? 현재 완료예요. 알겠습니까? 현재 완료고.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요. 현재 완료 대신에 과거를 써도 된다예요.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를 써도 된다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설명에서는 과거 완료가 어떤 과거의 기준 시점보다 더 이전의 대과거임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과거 완료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이전의 대과거임을 나타낸다면 과거를 시제를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막 쓴다. 오케이? 그냥 문법적으로 그렇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조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애들이 떠들기를 멈췄다. 이거는 먼저 조용하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멈췄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 내용을 보니까, 맥락을 보니까, 이 톨드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스탑이 그 다음 일어난 일이다. 아, 알았어. 그럼 여기 헤드빈을 쓰지 않고, 헤드 스탑트를 쓰지 않고, 여기 스탑트를 썼어. 이런 계산 없어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막 쓴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라. 자, the man didn't stop crying. 울기를 멈추지 않았어. 뭐 한 후에도, 그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영화 끝나기 먼저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여기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았다인데 굉장히 궁색한 설명이에요. 막 쓰잖아, 솔직히. 그렇죠? 이런 설명 별로 안 해. 하지만 원칙은 이러하다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에 일어난 어쩌고 저쩌고, 현재 완료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거는 이따위 얘기는 요걸로 선생님이 모두 설명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원하는 게 뭔지 봅시다. 접속사는 2개 이상의 단어, 구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간 이후 양보 조건을 나타낸 부사 연결할 때 다음과 접속사를 쓴다. 뭐 이거는 접속사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뜻은 다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예. 뜻 모르면 뭐 할 말 없는 거고. 이거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없죠? 예, 됐고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형태의 절을 이끌고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를 이끈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 아니에요. 이게 왜 정확한 설명 아니냐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온다라는 이런 결과를 만족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접속사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you and me라고 써보자. you and me. 이거 접속사 맞죠? 이 접속사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왜 주어 동사가 아니야?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나요? 틀렸나? 안 틀렸지? 근데 여기는 왜 문장 안 쓰고 미 썼어요? 앞에 뭐 왔니? 단어 왔지? 그러니까 뒤도 단어로 연결하는 거야. 이 뒤에 and, i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게 구죠? 그럼 이건 문장 아닌데 어떻게 돼요? 앞에 뭐가 오면? 구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접속사 뒤에 문장이 온다라는 이 전제는 뭐냐면요. 이 앞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문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살펴보세요. 선생님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살펴보십시오. 알겠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ecause가 답이냐 아니면 because of가 답이냐를 물을 때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선생님 because니까 뒤에 문장 와야 되겠네요. 종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인데 실제로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문장이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예. 종속 접속사는 물론 and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문장만 와요. 사실 종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장만 오는 거지. 하지만 모든 접속사 뒤에는 이렇게 온다는 틀린 설명이야. 오케이?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는 명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됐죠? 예. 여기 although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있죠? although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despite는 전치사예요. 전치사고 얘는 despite는요 in spite of랑 같죠. 이건 또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게 despite of라고 딱 써놓고 맞나 틀렸나 이렇게 묻죠. 틀립니다. despite 다음에는 of가 들어가지 않는다. 상식이죠. 그 다음에 얘 전치사니까 동명사 이렇게 썼죠. 그렇죠.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이게 수능에 나올까? 나와요. 이런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나와요. 어떻게? 이 앞에 to 보통 많이 주죠. 오케이? 전치사 to인지 to 부정사의 to인지를 구별해 라는 뜻으로 그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와우. 천재 이재영 3, 4과 수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래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서 앞에서 설명 다 했고요. 이게 주어로 쓰인 명사절에 if 못 쓴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쵸? 여기 있네. 요거 하나는 우리가 출제 포인트니까 요렇게 요런 문장에서 if 못 쓴다인데 조건이 뭐냐면 이 절이 명사절인데요. 명사절인데 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if를 쓰지 못하고 여기 뭘 쓴다? whether를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if or not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요것도 나왔으니까 봅시다. whether to buy 하게 되면 살지 말지 이런 뜻이거든. 살지 말지 이런 뜻이에요. whether I should buy it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whether 대신에 if 쓸 수 있다니까 if to 이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미친 거죠. 굉장히 센스 없는 거예요. 어색한데 어색하잖아. if to가 어딨어. 이런 거는 안 된다. 예.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택도 아니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whether or not이 되는 줄 아니까. 하지만 if를 저 뒤쪽으로 if or not 이 뒤쪽으로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예. 천재 이재영 3사과 참고하라 해놓고는 선생님 말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굉장히 지겹다. 자, 조동사의 수동태는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해치울게요. 조동사의 수동태라는 것은 보나마나 이런 거죠. 수동이라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뒤집는 건데 조동사가 들어간단 말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 플러스 조동사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본동사 들어가는 거죠. 본동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적어인데 조동사가 없을 때는 얘를 BPP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조동사하고 이렇게 조동사하고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 이 타이틀이 질문이란 말이야. 그러면요 답은 하나예요. 한 덩어리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조동사 본동사까지는 한 덩어리로 보자. 어떻게 해요? 얘를 주어로 끄집어내. 그 다음에 얘는 BPP로 바꿔야 되는데 조동사에 PP가 있나 없나? 없지. PP는 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를 그냥 한 덩어리라 그랬으니까 조동사는 그대로 살려두고 얘를 BPP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야. 계속 한 덩어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론의 끝이다. 알았나? 그러면 여기 보면 그전에도 can이 있었겠죠? 여기도 그전에 can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다죠. 여기도 원래 능동에 must 있으면 must 살려놓고 얘만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고 여기도 will invite인데 will 살려놓고 얘만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죠. 간단하지? 그 다음에 조동사에는 수동태, 의문문과 부정문인데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요. 의문문과 부정문인데 얘도 간단해. 이게 수동됐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한 덩어리를 했으니까 의문 만들 때는 뭐예요? 얘가 나가는 거지. 그치? 당연하죠. 부정문은요. 조동사 뒤에다가 나 붙이겠지. 뻔한 거 아니야? 그죠? 이 원칙이잖아요. 뭐 이까지는 뭔 고민을 하나. 자, 얘가 앞으로 나갔죠? 조동사 뒤에 나도 여기 붙였죠. 여기 안 건드려. 됐어요? 이해됩니까? 예. 이제 조동사 수동태는 이제 복잡해진 게 뭐냐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수동 변환.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뭐 그거 나오면 선생님 조금 더 성의 있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딴 것들은 별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에 행위의 주체가 불확실하거나 일반인 경우는 바이프로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안 중요한 경우 또는 모를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This toy will be loved by children인데 대충 모든 아이들이 좋아할 거니까 굳이 쓸 필요 없다. 대충 모든 사람들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대충 일반인들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다음. 자, 요거는요. 그 수동태의 대전제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등부로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요. have, resemble, cost 뭐 어쩌저쩌 이런 거 있죠. 자동사는 수동 전환 안 된다 이거죠. 자동사와 상태동사는 수동 전환
수동 전환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이 자동사예요. 목적으로 못 가진단 말이죠. 요 부분이 이제 나 미치겠네. 뭐 이런 게 있노? 나 거미는 안 죽이는데 원래. 자, 방금 거미가 나타났어요. 근데 선생님 이상이 있잖아요. 막 개미하고 잘 밟아주고 바퀴벌레하고 불태워 죽이고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거미는 안 죽이게 되더라고. 거미가 뭐 굉장히 이로운 곤충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독거미 말고 이만한 거 말고요. 그런 건 도망쳐야죠. 거미는 안 죽여요. 희한하죠? 거미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거미한테 한번 구원받지 않을까? 예. 자,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요. 요런 것들은 수동 형태 자체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또 여러분 이런 거 배우는 날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니?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능률 김성곤 3사과 문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